지난 10월 26일 역사적인 비극에 발단한 김재규가 은연중 계획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1979년 10월 28일 이른바 12.6 사태의 어수선한 소용돌이 속에 당시 국권보안사령관 겸 대통령시의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소장은 그 사건 전모를 발표하면서부터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2.6 사건의 처리와 12.12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전두환 장군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화단성 있는 장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해가 바뀐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내각과 계엄당국 간의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발족한 이 위원회에서 전두환 장군은 상임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어 6월 5일에는 서울 삼청동 중앙교육연구원 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2.6) 이후의 난국 극복 과정에서 이미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해온 전두환 위원장은 이후부터 국가적 영도자로서 국민들에게 부각돼 갔습니다. 상임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전두환 장군은 긴사 상태에 처한 국가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도처에 만연한 부조리를 씻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 부조리 제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한 이와 같은 부조리 제거 작업은 전두환 위원장의 과단성 있는 결단력과 사심없는 추진력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결단의 배경에는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는 소신과 철학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전두환 장군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보위는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 보호라는 대명제를 안고 발족해서 그동안에 어떠한 기구도 구사하지 못했던 현실 대응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 결정과 그 집행을 실시하면서 국민의 생존권 보호에 전념해 왔습니다. 전두환 위원장의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상임위원회는 권력형 부정축제자의 척결, 공무원 사회의 정화, 과열 과외 해소 및 불량배 등의 사회약 일소, 민원 행정의 쇄신 등 많은 업적을 쌓아갔습니다. 6월 17일에는 중부지방국세청 건물에 국보위 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 접수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화합을 위해 전두환 위원장이 창안한 민원실이었습니다. 8월 29일에 문을 닫은 이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문서 민원이 27,591건, 전화 민원이 3,362건 등 모두 39,053건으로서 이 중 61.3%인 19,013건이 처리 완결됐습니다. (7월 18일) 중앙정보부에서 있은 정보부장 이취임식입니다.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일하던 전두환 상임위원장은 전역된 유학성 대장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날 전두환 위원장은 신임 유학성 부장과 함께 건배를 들고 기념패도 받았습니다.
7월에는 중북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15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의 손실을 냈습니다. 7월 23일 전두환 위원장은 충청북도 일원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둘러보면서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군관민이 협조하여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8월 6일 우리나라 기독교 각 교파 지도자들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롯데호텔에서 베풀었습니다. 이 기도회에서 전두환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어렵고도 막중한 국군 개척의 사명을 기필코 완수해서 안정된 복지국가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우리 조국에 처한 상황을 명확히 직시하고 기독교인과 더불어 온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더욱 번영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8월 6일 오전 전두환 중장은 대장으로 승진, 청와대에서 진급 신고식을 가졌습니다. (8월 8일에는) 전두환 위원장의 대장 승진을 축하하는 연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베풀어졌는데 전 국무위원과 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서 전두환 위원장의 대장 진급을 축하했습니다. (8월 16일에) 사임 성명을 발표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새 지도자에게 새 역사를 이끌어갈 책임을 맡기고 8월 18일 서교동 사저로 이사를 했습니다. 같은 8월 16일 전두환 대장은 보안사령관실에서 대한해협을 헤엄쳐 걷는 조전 선수와 파랑새호로 태평양을 횡단한 노영문, 이재용 두 요트맨을 접견했습니다. (8월 19일) 전국 96개 대학 총학장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전두환 상임위원장은 이들을 위한 오찬에 참석해서 대학이 진리탐구의 수련장이어야 하며 결코 질서 파괴의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학원 내외 소요 사태는 일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가두시위의 악습은 다수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미온학 분위기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노력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수들은 지식만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 우리 국가와 민족에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 22일) 서부전선 공공기지에서 전두환 육군대장의 전역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주영복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거행된 전역식에서 정부는 전두환 장군에게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된 이날 저녁식에서 전두환 장군은 한 세대의 현역 군인 생활을 끝내고 국가 영도라는 큰 짐을 지기 위해 전역하게 된 것입니다. (30년간) 몸담았던 군무를 떠나면서 전두환 장군은 뜻깊은 전역사를 통해 오늘 지난 30년간 정되었던 군을 떠나면서 과거를 향한 숱한 감회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고별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 역사, 새 질서 창조에 신명을 바치겠다면서 새 시대를 창조하려는 우리의 결의에 찬 이상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이상을 달성하려면 첫째, 우리 역사 환경과 문화적 배경에 알맞는 민주주의를 토착화해야 하며 둘째로는 국민 개개인이 물심양면으로 충족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셋째는 계속적이고 광범한 사회개혁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은 국가와 민족이 존속하는 한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항구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새 역사, 새 질서 창조에 신명을 바치고 국군 개척의 험한 길을 결연히 헤쳐나가겠다고 밝히면서 30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8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이춘기 운영위원장 등 737명의 대의원은 전두환 위원장을 제11대 대통령 후보로 추천, 국민회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회의 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춘기 운영위원장 등은 국군 개척과 새 역사 창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전두환 위원장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차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11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먼저 박충훈 의장 권한대행은 개회사를 통해서 민주복지국가 건설과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영수 사무총장의 대의원 인원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이춘기 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제11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재적대의원 2,540명 중 2,525명이 참석한 이날 선거는 헌법 제39조에 따른 것인데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전국 11개 시도별 의석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표 결과 참석대의원 2,525명 중 찬성 2,524표, 무효 1표의 압도적 다수표로 전두환 후보가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날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은 당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새 역사 창조에 신명을 바쳐 일하라는 국가적 소명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고 사심없이 주어진 책무를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전 국보위 위원들과 국무위원들을 접견하고 당선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세종문화회관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을 위해 마련된 당선 축하위원회에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참석했습니다. 이 연회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들을 대변하려면 민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모든 국정은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3개월간 많은 업적을 쌓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직을 떠났습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이임식에서 서로의 정표를 담은 기념패를 교환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인사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국보위의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 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호락을 함께 해온 직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석별의 정을 아쉬워했습니다. (8월 28일) 전두환 대통령과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청와대 첫 등청을 했습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마중 나온 청와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성실한 직무를 당부했습니다. 등청 첫날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경원 국제정치 담당 특별보좌관을, 경호실장에 정동호 경호실장 직무대리를, 의전수석비서관에 김병원 국보위 비서실장을, 홍보수석비서관에 이웅희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각각 임명 발령했습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주영복 국방부 장관의 안내로 군 주요 지휘관들을 접견하고 당선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표한 크레마 이태리 대사의 축하 인사도 받았습니다.
또한 신병현 상공부 장관의 안내로 예방한 미국 웨스팅하우스 회사의 커비 회장 일행을 접견하고 환담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연구원의 김세진 교수부장의 안내로 미국 조지타운 대학 전략문제연구소의 클라인 박사도 접견 환담했습니다. 주일대사로 임명된 최경록 씨도 접견했습니다. (8월 30일에는) 기시노부스케 전 일본 수상을 접견했습니다. 8월 30일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육군사관학교를 방문, 11기 동기생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그곳 생도들에게 이 나라 젊은 간성들의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훈시를 한 다음 분열을 받았습니다. 이날 모인 육사 동창생들은 전두환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내외분의 근안과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8월 28일) 저녁 전두환 대통령과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사저가 있는 서대문구 연희 2동 2통 3반의 반상회에 참석해서 여론을 바탕으로 한 국정운영의 방침, 깡패 소탕 등의 계속 추진 등 나라의 일과 반상회 제도의 좋은 점 등을 들어서 약 45분간 이웃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꼭 듣겠으며 설사 그 소리가 어려워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소리를 듣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되도록 많은 틈을 내어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러 나서겠다고 영부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1980년 9월 1일) 새로운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들의 유망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